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0대 남성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역별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 자치구가 25개가 있는데 25개 전부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제가 좀 지난 데이터를 찾아보니 서울에서 이제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이렇게 한 곳도 빠짐없이 한 당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좀 한 사례가 있었죠.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구 구청장 중에 24개를 민주당이 가져간 것. 이게 제일 많이 가져간 사례였고요. 이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강남, 비강남 이런 말을 좀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에서는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이기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비교적 그런 지역에서는 좀 진보 정당이 이기는 게 보통이었죠. 여태까지 서울 선거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 법칙이 깨졌습니다. 강남이고 강북이고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오세훈 후보한테 쏠려버렸죠. 이제 다만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25개구 중에 2곳,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70%를 넘겼죠. 강남구가 73.54%, 서초구가 71.02%였습니다. 오세훈 후보 득표율은 이제 그 지역,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도 좀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압구정동, 도곡동, 대치동, 반포동 이쪽에서는 8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 같은 데는 88%, 현대아파트에 있는 88%까지 나왔고요. 투표율도 이제 서초구가 제일 높았고 64%로, 강남구가 2위로 21.1%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집값도 비싸니까 내 것 지켜야지, 안 뺏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선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게 단순한 그런 이유로 투표를 한 게 아닌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집값 이제 그 두 구의 사람들이 이 집값 비싸니까 내 재산 지키자, 이런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두 가지를 짚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투표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세금, 두 번째는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내 재산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세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어느 지역이고 대부분 10억 원 넘어가죠. 강남 서초 경우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 이제 재산세, 그리고 9억 원 넘어가면 내는 종부세, 이게 집값 기준으로 하니까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서울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다 종부세를 내게 됐죠. 이게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 그 정도도 못 내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사실 몇 억이 올랐는데 몇백만 원 세금, 1,0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난리냐, 당연히 내야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 상당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20억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몇억 원 할 때 집을 사서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물론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 오른 집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 집값이 올라요. 근데 실현된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월급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세금은 매년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오르죠. 그나마 이제 월급 받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은퇴한 사람들 이 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이제 형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 얘기죠. 억울하면 이사 가라, 강남집 팔아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산 터전을 단순히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이사를 하려고 해도 팔고 사고 취득세 하다 보면은 중간에 사라지는 돈만 거의 억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세금의 기준도 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기준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서초구가 발표한 거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도 높게 공시가격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뭐 공시 가격과 저기는 좀 실제 가격은 좀 차이가 있죠. 실거래 가격은. 그래서 뭐 종부 뭐 내 집이 10억 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걸 현실화시키겠다, 거의 붙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계속 있는데 세금이 막 2배, 3배가 되고 지역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엄청 올라버립니다. 뭐 당장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러니 세금만 쥐어짜겠다는 이 정부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번에 이제 투표를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재건축 문제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에 지금 30년은 물론이고 40년 넘는 대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들 가보면은 사실 녹물, 뭐 주차 문제, 사실 실거주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재건축이 안 됩니다. 지금 법의 그 재건축 관련된 법의 요점은 재건축으로 이제 이익이 생기겠죠. 낡은 집이 새 집이 되니까 굉장히 집값이 오르겠죠. 그런 이익,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 집값 오른 만큼 다 국가에 내놓으라는 게 요지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그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위헌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내 집에, 내가 살던 집에 내가 또 분담금 어차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서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 뭐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이 용적률만 좀 올려줘도, 풀어줘도 좀 좋은 지역에 좀 더 높게 짓게 하고, 그렇게만 해도 주민도 좋고 국가도 좋은 방법이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죠. 뭐 서울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하면 이제 강남에 새 집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강남 집값이 오를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 못 잡아서 안달인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자꾸 공급이 돼야 집값이 안정되는 건지 저렇게 묶어 놓았더니 지금 결국 집값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40년 된 아파트 단지 그냥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또 그냥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되고, 그리고 집값 올라서 계속 세금 오르고, 서울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문제라는 거죠. 오로지 강남에서 그 민심이 좀 시작이 됐을 뿐입니다. 압구정동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88%가 나왔는데요. 선거에서 88% 나오는 경우, 호남 일부 지역에서나 가능한 수치다 이겁니다. 얼마나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뭐 서울 만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살기 좋은 서울, 이게 진짜 그냥 원하는 바거든요. 서울 시민은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내가 좀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인 거지, 부동산 강남 서초 산다고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부와 이제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이번 선거의 민심을 좀 잘 새겨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